지금부터 2차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응답은 타 단과대학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후보자분들이 내년에 당선이 되신다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해양과학대학 운영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현재 2025년도 학생복지기금, 해양과학대학 비율, 행사기초경비, 인원당 경비의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장 임용 후보자 당선자의 정책 중 학생복지기금에 몇 % 인상을 내세웠는지, 마지막으로 인상된 학생복지기금을 이번 연도와 비교해서 어떤 비율을 내세울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두 분 중 한 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입 후보자 질문에 대해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도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2025년 후생복지기금, 즉 학생활동 지원비의 배분 비율은 일단 해양과학대학은 인원당 경비 7, 행사기초경비 3을 희망하였고, 중앙운영회 회의를 통해서 인원당 경비 6.9 대 행사기초경비 3.1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총장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분배 비율을 몇 % 인상을 내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더 공부하여 내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을 회의하는 과정에 있어 해양과학대학의 행사기초경비와 인원당 경비 중 어떠한 것이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스템과학과 3학년 김세현입니다.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토목공학과와 공과대학으로 소속이 이전되면서 프린터기 같은 해양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토목공학과 학우들이 공과대학 학생과 학생회와 협의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당선이 되신다면 2026년에는 지금처럼 토목공학과 학생회와 협의를 통하여 토목공학과 학우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대 학우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공학과가 올해부터 공과대학으로 이전하면서 해양과학대학 건물의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 또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 사용 같은 해양과학대학 시설 사용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해당 연도는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와 공과대학 학생회가 서로 얘기가 되어 사용 가능하게끔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과가 공과대학으로 이전했지만 아직까지 해양과학대학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해양과학대학과에 연이 있는 만큼 저희도 추후 당선이 된다면 공과대학 학생회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토목공학과 학우분들과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해양과학과 이사학번 김다솔입니다. 정입 후보자, 부입 후보자 두 분 중 한 분께 답변 받고 싶습니다. 교육 취업 알림이 부분에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교내 및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취업 관련 정보가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셨고 SNS 계정과 더불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해결하신다고 정책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결 39대 학생회에서도 SNS 계정과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똑같이 이용하여 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느끼셨고 그러면 같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결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의 교육 취업 알림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공모전, 대외 활동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채팅방을 개설해서 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각각 나뉜 채팅방에 의해 정보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길 바라는 학우분들의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 채팅을 하나로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리된 공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되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SNS 계정은 시각적으로 정리된 게시물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이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열람형 플랫폼이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알림 기능을 활용해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이 관심 있는 정보를 즉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실시간 전달 채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채널의 차별화된 강점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전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경찰학과 김가연입니다. 부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팜플렛에 보면 2025년도 제주대학교 3기 학생인권위원회 해양과학대학 위원을 역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학생인권에 대해 많이 공부하시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누구나 일상에서 존중받고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순간을 더 편안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학우분들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시험기간 청결 지킴이 그리고 키패, 여름방학 물품 보관소 같은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생명의학과 임재환입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추구하시는 이상적인 캠퍼스는 어떤 캠퍼스 있습니까?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해양과학대학은 따뜻한 공동체의 힘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곳입니다. 학우분들의 작은 의견 하나까지 존중받고 학우분들의 아이디어가 다른 학우분들을 편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대학이 제가 꿈꾸는 해양과학대학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학과 3학년 김태우입니다. 양측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학생 자치 활동이 이제 내년에 있어서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생 자치 활동 경험을 제외한 본인만의 강점과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듣고 있습니다.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약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혼자 끌어안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유하진 정입 후보자 많은 대화를 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했던 경험이 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단점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앞으로 부학생 회장으로서 학우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학생회와 학우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십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좀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는 성향 때문에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신경을 과도하게 쓴다는 점이 저의 단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성향 덕분에 좀 더 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저의 장점으로 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정입 후보자의 자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닌 주변 사람들, 부입 후보자와 또 그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추후 당선이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바람 꺼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입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활동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생인권위에서 활동하며 개동제 기간 동안 월드프렌즈 기관과 협업하여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핸즈온 어사이클링 연필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일반 연필이 아닌 폐자원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필을 만드는 환경 친화적 활동에 동참하며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 사례에 대해서 이를 소개하고 이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인권 포스터 제작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구취시키고 학생 사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거창한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각 정책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입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제주대 학교 내에서 생기는 인권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생기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렇게 커다란 사항은 아니지만 제주도민들은 사투리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투리를 따라하면서 놀리는 듯한 말투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제주대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바람 꺼놓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인권과 조진우입니다. 기폐 여름방학진 보관 서비스의 정의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고 파손이나 고장 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따로 물품 제한인지 대해 궁금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짐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어 행정실과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사용하지 않는 빈 강의실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며 정책 시행 이전에 학우분들께 추가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파손이나 도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먼저 학우분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서 파손 면책 동의서를 미리 사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물품의 파손이 보관 서비스의 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물품 자체의 특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예정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사일에 짐을 직접 픽업해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 기숙사로 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관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기숙사에 차량을 비치해 픽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해양과학과 문현지입니다.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역을 보시면 올 한 해는 따로 학생자치기구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보궐선거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입 후보자의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입 후보자를 준비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조금 더 확실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의 과정이 길었던 만큼 준비 또한 더욱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구해양과학과 이다은입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공동체 활동 경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학생회 내에서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자치기구 활동을 하면서 갈등 상황을 겪는 일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갈등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한 사람의 입장만 들어보는 것이 아닌 모두의 입장을 들어 최대한 갈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끼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가 당선이 된 후에도 학생회 내에서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적용하여 최대한 갈등 상황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 자치기구 활동을 하면서 의견이 갈릴 때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소통의 중요성과 책임의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나 소통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 갈등의 원인과 소통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뒤에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거에 있던 인권에 관한 각 단과대학과 학생인권위원회 입장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입 후보자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학생 사회의 규범과 권리를 존중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학생 사회의 의견 수렴과 공정한 절차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원칙 안에서 평가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선이 되신다면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운영위원회로서 이번 문제와 비슷하게 어떻게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되지만 만약 추후 당선이 되고 이런 똑같은 경우가 일어날 경우 학생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학우분들의 보호에 있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그리고 개선책 마련 등을 위해 인권에 있어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지구여행과학과 문현지입니다. 부입후보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탐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불법 탐지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하는 기기가
발견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할지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V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불법 촬영 탐지를 하는 도중에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인권센터와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한 뒤 불법 탐지 기기가 나온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와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찰 신고와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주변 불법 탐지 기기 점검 강화나 주기 강화 등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학과 김태선입니다. 정희 부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환경공학과에서 운영 중인 쓰담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학과의 동아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환경공학과에서는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플로깅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정책 자료집에 보면 해양 생태 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운영 중인 쓰담이라는 단체와 활동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해양 생태 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저희 학과에서는 이미 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라이즈 사업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환경학과 학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보니까 이 환경공학과 학우들 입장에서는 해양 생태 학교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공학과 학우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려는 해양생태학교는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이 플로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제주도의 해양 환경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로깅 외에도 해양생태학교에서는 체험 다이빙, 스노클링, 낚시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을 통해 학우분들이 직접 환경과 활동에 있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플로깅 외에도 진로 쪽에서 관여한 프로그램 또한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추후 당선이 된다면 환경공학과 학과 회장단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양가가 조준입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구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 중 제가 가장 아끼는 정책은 기폐 여름방학 물품 보관소 정책입니다. 저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방학 중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 또 그러한 짐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이 흘러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다른 학우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이런 소소한 불편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애정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감사하겠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정책은 너울제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그리고 필요를 정확히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대학 생활은 어쩌면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회가 만드는 정책은 단순히 행사나 사업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의 1년을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있어 해양과학대학의 각 학과들을 소개하고 학과별 특성과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너울제가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의미와 가장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양산업경찰학과 김가연입니다. 2022년도까지 너울제라는 행사가 해대에 존재했었는데요. 다른 내용임에도 같은 네이밍을 가져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나 답변해 주도록 감사합니다. 구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까지 너울제라는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진행되었던 행사와는 목적이 다른 행사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각 학과에서 배운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 있어서 이름을 정할 때 너울제라는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대학교가 글로컬 30에 선정이 되었는데 해양과학대학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입 후보자분들은 글로컬 30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대학교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분 중 한 번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 30이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 대학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컬 30 선정은 아주 중요하고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추후에 당선이 된다면 인턴십, 해외 교류 추진, 전공 역량 지원, 연구실 체계화, 또 학부생 연구 참여 등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께서 글로컬 30으로 인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해양과학대학 운영위원회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